2024년에도 뉴스가 끊이질 않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도무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두 국가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려 4천년 전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시작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가봅시다. 4천년 전, 유대인 지도자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색하게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에는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주민의 삶이 순탄했을 리는 없겠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만 무려 400년에 달합니다. 다시 가나안을 떠올리기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느새 가나안 땅에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이주해서 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것이냐, 전쟁을 해서라도 가나안 땅을 되찾을 것이냐, 유대인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영토를 되찾고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늘 그렇듯이 기존의 강대국이 신생국의 발현을 두고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차례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제국의 공격은 민족 단위의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패전 때마다 다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며 비참한 삶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차례 독립전쟁을 일으켜 로마 제국에 저항했는데요. 다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유대인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난 후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벽만 하나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의 후폭풍은 그 전보다 더욱 거셌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쫓아냅니다. 유대 민족이 다시는 뭉칠 수 없도록 구심점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제3차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유대인이라는 흔적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유대주라고 부르던 행정구역의 이름을 시리아 팔레스티나주로 바꿔버리는데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의 유래도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주하고 쫓겨나고 다시 이주하고 쫓겨나길 반복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가 국가 통치의 근본이 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기독교를 믿었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환영할 리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씌어서 죽음으로 몰았던 종교, 바로 유대교였으니까요. 유대인 밖에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 있죠. 나치의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의 악명에 가려져서 그렇지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의 치를 떨게 하는 잔혹한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포그롬인데요. 1881년 러시아의 황제가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의자가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러시아에서는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무려 40년간 15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를 떠나야 했고 박해와 이주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유대인들의 서글픔과 분노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894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드레피스 사건인데요. 프랑스군의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독일 스파이로 지목된 것입니다. 물론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개인에 대한 모함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프랑스를 반유대주의로 들끓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유대인을 죽여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드레피스는 12년 동안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유대인들은 목격했고 상처를 받았죠. 유대인들은 자연히 그들을 위한 안전한 나라를 아주 절실히 원하게 됩니다. 이 열망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1896년이었습니다. 1896년,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기자 헤르츠는 유대 국가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1893년에는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대학생이 시온주의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의 이름인데요. 유대인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세우자는 것이 이 시온주의의 핵심입니다. 헤르츠는 이 열망의 바람을 타고 시온주의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스위스 바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서 유대 국가를 건설하자는 결론까지 이릅니다. 1901년에 유대민족 기금이 개설되었고 전 세계 유대인들로부터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내돈내산은 유대인 입장에서 영토를 확보하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정착촌을 형성해서 도시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요. 이 전쟁은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행운의 편지 한 통이 날아와요. 정말로 영국에서 시작된 편지였어요. 발신자는 외교부 장관 아서 벨포어였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에게 줄 테니 전쟁 비용을 보태달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쟁 전부터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땅을 매입해오고 있던 터라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편지가 오기 전부터 연합국의 편에 서서 동맹국인 오스만 제국과 싸우던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여기서도 편지가 왔다 갔다 해요. 발신자는 샤리프 후세인, 오스만 제국이 임명한 메카 지역의 아랍 지도자입니다. 수신자는 헨리 맥마흔, 카이로 주재 영국 외교관입니다. 이 둘은 1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영국을 도와 싸울 테니 중동에 아랍 독립국가를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아랍 민족에게도 기회였던 거죠. 오스만 제국이 패한다면 아랍 민족은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영국은 같은 땅을 두고 이중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을까요? 또 다른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약속이야말로 영국의 본심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프랑스와 중동 땅을 나눠 갖기로 한 것인데요. 러시아가 여기에 동의하면서 체결된 게 1916년 사이크스-피코 협정입니다. 1918년에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됩니다. 이제 영국의 시간이 찾아온 거죠. 프랑스와 논의한 끝에 팔레스타인을 영국 보호령으로, 시리아를 프랑스 보호령으로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중약속의 당사자인 유대인과 아랍인이 모두 거주하고 있었죠. 영국의 선택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할 책임자로 유대인 시온주의자인 하버트 사무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굴렁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형색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936년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줄 것. 둘째, 유대인의 이민을 금지할 것. 영국은 이번에는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입국을 제한해버립니다. 그럼 유대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영국의 결정에 매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1964년 킹 데이비드 호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킹 데이비드 호텔은 영국 정부의 군사 본부였어요. 여기에 유대인이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 테러로 총 91명이 사망합니다. 다흡자득이라지만 고위 관료들이 암살되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하니 영국은 미칠 지경입니다. 결국 영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넘기기로 합니다.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논의를 시작했고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원국의 투표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팔레스타인 땅을 세 지역으로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아랍 국가가 반대표를 던졌고 미국은 찬성했습니다. 영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정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좌절했고 유대인은 바로 국가 수립 준비에 들어갑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미국은 즉시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합니다. 미국 내 유대인의 표를 의식한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포그롬과 홀로코스트 등 유대인 박해로 유대인에게 빚이 있는 소련과 유럽도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합니다. 같은 해 10월 팔레스타인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지만 이는 같은 아랍민족 국가들에게도 외면받게 됩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었던 영국은 유엔 분할안이 통과된 후 군대를 철수했고 이 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빼게 됩니다. 그렇게 외면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줄 알았던 걸까요? 지금까지도 매듭짓지 못한 중동 분쟁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